예, 통신공학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LTI 시스템 그리고 푸리에 급수, 푸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 선형성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함수의 그러니까 x1하고 x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똑같은 개수의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컨볼루션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쪽에서의 오퍼레이션들이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무엇이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뭐가 되겠는가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지금 우리가 하는 상황인데 푸리에 트랜스폼을 계속 살펴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더하기가 저쪽에서의 더하기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뭐 빼기가 저쪽에서 빼기가 되는가? 그런 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왜냐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은 리니어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쪽에서의 곱하기는 그럼 저쪽에서부터 곱하기가 되냐?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곱하기는 저쪽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이 되는데 그래서 컨볼루션을 일단 정의를 하고 컨볼루션 x1 of t와 x2 of t의 컨볼루션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아마 뭐 공학 수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만 여기서는 뭐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거 증명은 이제 그 공학 수학에서나 아마도 시노미 시스템 과목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뷰를 그냥 그쪽에서 배웠던 걸 리뷰를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곱하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아니라 사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이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도메인에서의 그 S 도메인에서 곱하기랑 똑같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이게 그 듀얼리티가 성립을 해가지고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하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이 됩니다. 그거는 그 푸리에 트랜스폼 그 정의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금방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계산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컨볼루션을 한번 구해보면 이건 이제 직접 컨볼루션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 한번 계산을 해보면 컨볼루션 정의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친구가 델타라는 친구가 언제 무한대가 되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0이니까 델타 함수는 거의 모든 구간에 0이고 사실은 t하고 타우가 같을 때만 갑자기 무한대가 되니까 이 타우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타우가 t가 되는 순간에 이게 무한대가 되고 요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비슷하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제 컨볼루션 정의식이고 그다음에는 뭐 여기 그 델타에서 이제 이게 언제 무한대가 되는지 디렉의 델타 펑션이 언제 무한대가 되는지 보면은 이 타우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타우가 정확히 t-i 대문자 t일 때 이제 이 디렉의 델타 펑션이 무한대가 되니까 이걸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제 그 스펙트럼을 구하는 예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스펙트럼을 구해라. 그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라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의 스펙트럼을 구해라라는 얘기하고 어떤 신호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라 하는 거랑은 완전히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구하라고 하면은 지금 그 컨볼루션 그 정리를 이용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컨볼루션 한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구하지 말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은 어떻게 됐었죠?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곱하기였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러니까 컨볼루션 한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은 먼저 푸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곱하기랑 똑같으니까 근데 x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x of f가 되겠고 델타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델타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1이다. 이거는 이제 뭐 기본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x of f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이것의 스펙트럼을 구하는 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스펙트럼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전체의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임펄스 트레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의 프레 트랜스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스펙트럼은 각각의 스펙트럼 두 개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레 트랜스폼이 만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의 그 쉬프트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뭐가 되냐? 그러니까 뭐 시간 영역에서 쉬프트는 이제 그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페이즈만 돌린다 하는 게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 영역에서 쉬프트 해봐야 사실은 에너지가 변하거나 그 파워가 변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웨이브 폼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가지고 있는 파워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 스펙트럼은 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페이스 스펙트럼은 이제 그 쉬프트 된 양에 따라서 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 영역에서 이동은 이제 사실은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얘기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쉬프트한 것은 타임 도메인에서 뭐냐?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를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푸리어 트랜스폼 정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가볍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코사인 2파 FCT가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신호에 코사인 2파 FCT를 곱했을 때의 그 푸리어 트랜스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뒤에 그 모듈레이션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에다가 코사인 2파 FCT를 곱하면 그것의 스펙트럼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펙트럼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오른쪽으로 FC만큼 이동하고 하나는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FC만큼 이동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왼쪽으로 FC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반 나눠서.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고 키를 반으로 낮추면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뭐 AM이던 뭐 DSP 모듈레이션을 배울 때 계속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에 코사인 2파 FCT를 곱하면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스펙트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렇게 해서 반 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FC 보내고 왼쪽으로 FC 보내서 키를 반으로 낮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J2파이 F를 곱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공학 수학 시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배울 때 왜 그 미분 방정식 풀 때 그 미분을 하게 되면 이쪽에 S를 곱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는 S 대신에 J 오메가를 쓰고 있는 거고, 우리 또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그 푸리어 트랜스폼 페어에 대한 것은 뭐 금방 눈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면 여기다 S 붙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S 대신에 J 오메가를 쓰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사발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파사발의 정리도 뭐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x of t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x of f가 즉 x of t의 스펙트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의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계산을 하나 아니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것의 스펙트럼 가지고 계산하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데 뭐 이거 알아서 뭐하냐, 한쪽에서만 계산하면 끝났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x of t하고 x of f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적분하기가 굉장히 쉽고 어떤 거는 적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각 펄스, 펄스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뭐였죠? 펄스의 그러니까 사각형 펄스의 직사각형 펄스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싱크 펑션이죠. 그런데 싱크 펑션의 에너지를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각형 펄스의 에너지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왜냐하면 사각형 면적 구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한쪽에서 계산하기 어려운 게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이 파사발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싱크 펑션의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면 싱크 펑션에서 에너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도메인으로 넘겨버리면 사각형 펄스가 나오고
거기서 에너지 구하는 거는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배워야 될 게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 함수라는 건데 이 밀도라는 건 뭐 함수는 뭐 어차피 이게 F에 대한 함수니까 달라붙는 것이고요. 밀도라는 것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밀도가 뭐냐? 이게 뭐 예전에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부피분의 질량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뭐 그것도 상관은 있습니다만 결국 밀도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질량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수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density라고 얘기를 하면 적분하면은 앞에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 밀도 함수다.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누가 나오냐?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죠.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건 확률이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거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럼 뭐냐? 적분을 하면 확률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표적인 확률 밀도 함수가 뭐죠? 정규분포죠. 정규분포.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놓고서 여기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게 확률이냐? 확률이면 반드시 0 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게 값이 2가 될 수 있냐?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확률 밀도기 때문에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확률이냐? 면적이 확률이에요. 면적이.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밀도 함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거는 그 앞에 게 아니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밀도 함수라는 건 적분하면 그 앞에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확률이 되는 거고 에너지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요 녀석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적분을 하면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x of f에 이렇게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 x of f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뭐 특정한 주파수 구간에서의 에너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조심을 해야 될 게 x of t가 실수 신호일 때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x of f는 스펙트럼은 지금 양쪽에 이렇게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이렇게 그 대칭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함수니까. 그러니까 x of t가 타임 도메인에서 실수 신호면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대칭성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다 적분해 줘야 된다. 그 이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E가 이렇게 달라붙는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이제 양쪽에 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푸리어 트랜스폼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 영역에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넓어지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좁아지고 이쪽에서 좁아지면 저쪽에서 넓어지고 그다음에 한쪽에서 디스크리트하면 한쪽에서는 피리어딕하고 한쪽에서 피리어딕하면 한쪽에서 디스크리트하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저브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그건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덧셈은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 덧셈이 이쪽에서 덧셈이 저쪽에서 덧셈이냐? 그 덧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존되고 이게 상수배가 되면 저쪽에서 상수배가 되냐? 그것도 역시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형성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근데 곱셈이 여기서의 곱셈은 그럼 저쪽에서 각각의 뭐 그 스펙트럼의 곱셈이 되냐?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두 개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그것의 두 개의 시그널의 곱의 스펙트럼은 그러면 각각의 스펙트럼의 곱이 되냐?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스펙트럼이 뭐가 되냐면 컨볼루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컨볼루션은 저쪽에서는 곱셈이 된다. 아주 중요한 거고요. 물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도 이렇게 됐었죠. 사실은 이게 지금 푸리어 트랜스폼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도 똑같이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말 그 푸리어 트랜스폼이 사실은 뭐 델타 오브 t가 1이 된다라는 거,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넘기면은,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것도 있지만 통신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푸리어 트랜스폼을 고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가 이걸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코사인 2πfct를 곱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킨 다음에 키를 반으로 낮춰라.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파사발의 정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에너지 계산한 것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에너지 계산한 것이 결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사발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푸리에 급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